안녕하세요. 너스 정준호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뜨거워지는 햇볕 아래로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옆으로 눈처럼 쌓여있는 꽃잎길을 지나 아기자기한 산길을 오르고 시원한 능선길을 지나 노란 꽃으로 꾸며진 계단 꽃길을 따라서 깊고 높은 유명산 숲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나무에서나 풀에서나 우리가 보이는 곳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땅바닥 가까이에 꽃을 피우는 종류가 있지요. 바로 족돌이 풀입니다. 잎 아래에 다소곳이 모여 커다란 잎을 벌리고 있지요. 그런데 잎에 하얀 무늬가 얼룩덜룩 있어 특이합니다. 얘는 무늬 족돌이 풀입니다. 그 옆에 족돌이 풀이 있는데요. 이 꽃 안에 하얀 테두리가 없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족돌이 풀이라고 합니다. 족돌이라고 부르니까 맞춤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장신구를 족두리라고 하는데 이 꽃이 족두리를 닮았다고 족두리 풀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름 지을 때 족도리풀이라고 정해서 그냥 족도리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식물 이름 듣고 맞춤법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족도리풀이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족도리풀 뿌리를 새신이라고 하여 진통, 항염 등의 약용으로 쓰이는데요. 숲속 길가나 양지 쪽에서 위에서 볼 때는 예쁜 하트형 잎만 보이지만 꽃을 보려면 고개를 숙여 절을 해야 꽃을 보여주는 족돌이 풀입니다. 4, 5월 우리나라 전국 산지의 계곡과 비탈에는 진달래가 피고 난 후 연분홍 철쭉꽃이 피고 이어서 노란색, 붉은색의 병꽃나무와 붉은 병꽃나무가 꽃이 핍니다. 둘 다 꽃봉오리가 호리병 모양이고 꽃이 병 모양 길쭉해서 병꽃나무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병꽃나무는 꽃이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다가 수분이 이루어지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한 나무에서 노란색과 붉은색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특산 자생종 병꽃나무입니다. 반면에 붉은 병꽃나무는 처음 꽃봉오리 때부터 붉은색이었다가 활짝 피었을 때까지 붉은색으로 주로 높은 산지에 올라가야 볼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호리병 모양, 야구 방망이 모양으로 독특하고 노란 꽃이 피는 병꽃나무, 붉은색 꽃이 피는 붉은 병꽃나무입니다. 시원한 계곡길을 지나서 가파르지만 아름다운 산길을 오르면 또 다른 풍경과 꽃들이 보입니다. 봄철 우리나라 전국 깊은 산속 그늘에는 하얀 솔같이 독특하게 생긴 꽃이 핍니다. 꽃잎이 없고 하얀 수술대가 칫솔처럼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개의 꽃대에 꽃이 한 송이 핀다고 해서 호라비 꽃대라고 이름 지어졌다네요. 그런데 이 호라비 꽃대가 무리를 이루어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슬프고 숙연한 기분이 듭니다. 꽃잎도 없이 홀로 솟은 모습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젊은이들의 철모가 꽂혀 있는 모습이 연상되어 예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의 젊은이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봄철 초록의 그늘 속에서 소박하게 하얀 손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호라비 꽃대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올라와 또 한 번 풍경이 바뀌어 잣나무 숲과 참나무 숲이 펼쳐진 새들이 지저귀는 산길을 따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여기 정상 주위에 배나무 종류의 꽃이 피어 있네요. 열매가 익으면 골프공만한 크기인데 꽃받침이 떨어져 매끈하면 돌배라고 하고요. 꽃받침이 남아있으면 산돌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그냥 먹기에는 맛이 없지요. 그래서 주로 즙을 내거나 효소를 만들어 먹는데 칼로리가 낮고 효소가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을 아시죠? 그 팔만대장경의 재료가 되는 나무가 주로 3번 나무이고 그 다음이 돌배나무가 많이 쓰였답니다.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의 제목으로 쓰인 돌배나무 종류입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함께한 시원한 계곡을 따라 멋진 풍경이 끊임없이 펼쳐진 계곡길을 걸으며 흰꽃, 분홍꽃, 붉은꽃, 봄꽃 축제를 정신없이 즐기고 아름답지만 울창하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시원한 바람이 부는 능선길을 따라 정상까지 하나하나는 소박하지만 군락을 이루어 화려한 풀꽃과 나무꽃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